박수 한번 치고 왔다. 고마워요. 한 번 다시. 오케이, 좋아요.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지방선거 끝나고 네. 민주당 후보님들과 향후에 서산시장에 관한 문제나 또 저는 태안군과 관련된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안군정과 관련된 일 이런 일들 논의하면서 네.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가 뭘까요? 제가 갑자기 정치를 여쭤본 게 블로그에서 정치는 씹어야 제맛이다라는 글을 보고 여쭤본 거거든요. 예. 요새 정치를 씹어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지방선거를 보면 서산 태안의 유권자들의 정치 지형과 정치 민심이 좀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줄투표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이. 쉽게 말해서 충청남도 전체를 보면 도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안희정 지사가 당선됐는데 당연히 그러면 도의원이 더 당선자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의원은 2010년 선거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런데 시의원은 또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정당도 정당인데 어르신들이 유권자들이 인물의 경쟁력과 인물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정책을 더 많이 보는 투표를 하신 게 아닌가. 선한 인상과 독한 입담을 동시에 지닌 반전 매력의 소유자. 좀 놀던 고딩의 파란만장 정치 입문기. 여고에 미술부가 있었고요. 여고 미술부 학생들이 예뻤어요. 분노와 배신감과 두려움과 인생이 약간 꼬인 거죠. 정치로 인생이 꼬였다는 정치인 조한기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릴 때 좀 놀던 고딩이었다라고 들었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술도 좀 마셨다고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막 놀던 친구들하고는 가끔 술 한잔하고 가끔? 그리고 거기 친구들 중에 기타 잘 치고 노래하는 친구가 몇 명 있어서 옥녀봉이나 지금 부춘산이라고 그러죠. 혹은 좋은 계곡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고요. 친구들끼리 시화전을 한번 하자고 해서 좋은 시를 우리끼리 뽑아보고 그리고 그림을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하다가 서산여고의 1년 후배들 미술부 여학생들한테 우리 시화전을 하려고 하는데 너들이 그림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네, 하필 여고. 여고에 미술부가 있었고요. 여고 미술부 학생들이 예뻤어요. 흔쾌히 하겠다고 하던가요? 흔쾌히 응해줘서 정말로 한 달 정도 작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전시를 어디에 했냐면 시청 앞 지금 등나무 있는 데 있죠. 네네. 거기서 했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바깥에 제대로 근사하게 뭐 이렇게 시화전 한다고 붙여놓고 미술부 학생들이 그랬으니까 그림도 예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40점 가까이 놓고 책자도 내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직접 시를 쓰신 건가요? 그러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부끄러워요. 말씀 못하시겠어요? 어떤 주제였는지라도. 아무래도 사춘기 막 지나서 이제 그때니까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리움, 뭐 추상적인 그런 게 많았겠죠. 알 수 없는 그림. 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과 함께 시를 쓰던 문학 소년이 대학 들어가서는 어쩌다 그렇게 학생 운동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문학을 하고 싶어서 시를 쓰고 싶어서 입학하자마자 학교에 문학 동아리를 찾아갔는데 4.19 그리고 5.18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뭔가 속은 것 같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노와 또 배신감과 두려움과 뭐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뒤섞인 상태가 오래 갔고요. 정의라는 건 뭔지 그리고 사회를 바꾸려면 그래도 지성이라고 말하는 대학생들은 뭘 해야 되는지. 백골단에 맞으셨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대학 때 한 번 구속이 된 적이 있어요. 네. 87년에 이한열 학생이 죽었을 때는 네. 그때는 운동권, 비운동권 가릴 거 없이 거의 모든 대학생이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울분을 토했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참여했죠. 저도 그 일원이었고 한 달간 구치소와 감옥 생활을 하다 나왔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곧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 대학 생활이 많이 망가졌죠. 대학에 가서 마주한 대한민국의 어두운 진실. 배신감과 두려움으로 분노했던 문학 청년은 정치의 길을 걷게 되고 부조리한 사회의 변화를 꿈꿉니다. 지금 정치 입문하신 지 한 14년 정도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으시던 대학생이 어떻게 정치에 나중에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인생이 약간 꼬인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일했던 곳이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이라는 네. 문화예술 단체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진보적인 문화예술을 활동하는 분들의 연합체이고 그 연합체 안에 문예아카데미라는 문화예술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거기 교육기관에 간사로 사회활동을 처음 시작했는데 실제로 저하고 일면식이 없었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네. 이미경 의원이에요. 여성이고 네. 여성으로서 최초로 5선을 하셔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데 그 당시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를 택하시면서 문화예술계 현장에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누군가가 저를 소개를 네. 해서 네. 그래서 국회 보좌관으로 가게 됐어요. 우연히 정말 가시게 된 거죠.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네. 국회라는 공간이 굉장히 보수적인 공간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제도화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는데 왜 갔냐면요. 네. 너무 배고팠어요. 아니, 많이 돈이 안 됐나요? 시민단체는 회비로 운영되거나 네. 거기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익금 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상근자들에게 정상적인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와 재정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권이긴 하지만 국회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활동인이 제가 하던 일의 연장선에 있던 일들이 이어서 고민 끝에 제도 정치권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래도 꾸준히 문화예술 관련 예. 일을 해오신 거네요. 그때까지는 제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네. 그런 위상으로 저를 생각했는데 제 인생이 거기서 결정적으로 꼬인 것이 제가 이제 국무총리 의전비서관을 했는데 그 의전비서관이 매우 정무적이고 네.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야만 소화할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깊게 이제 정치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던 그는 이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성실하고 정직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서산태안을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만들겠다는 그의 포부를 들어봅니다. 지금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첫 번째로 서산시 안에서 몇 가지 균형 발전의 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동차 산업 단지와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서부 지역과 또 역사문화와 농촌 지역의 동부 지역의 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대안을 정치인들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농어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기본적인 소득의 문제도 있고 교육의 문제도 있고 문화의 문제도 있고 살아가는 기본적인 조건인 의료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농어촌 활력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개방화, 양극화, 세대 간의 갈등, 또 정치에서의 지역
갈등, 여전히 정전 60주년이 됐는데 남아있는 이념의 갈등, 이런 갈등이 서산태안에도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저는 서산태안의 이런 갈등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여야를 넘나들어서 풀어보고 세대를 넘나들어서 풀어보고 지역을 넘나들어서 풀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걸 잘 풀어나가면 서산태안이 충남의 정치 1번지가 될 수 있고 그 충남이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산태안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름에는 바닷가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가을에는 땀 흘리신 만큼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